이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게다가 너희는 원래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잖아? 일본 식민지 나라였다고. 지금도 미국의 한미연합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그늘 아래 숨어 있잖아.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주제에 얼마나 트럼프 눈밖에 났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하겠어?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특별 강연장.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강연 시작 전 중국 유학생 리웨이가 한국 유학생 민준을 향해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한국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무기 개발 승인한다는데 그래봤자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리웨이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 유학 중인 은이라고 해요. 얼마 전 특별 강의가 열렸는데 중국 유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에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은 군사정치경제학과 방위산업에 대해 전문 교수님의 특별 외부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교수님께서 먼저 자유 발언을 속 시원하게 눈치 보지 말고 발표해보라고 하셔서 리웨이의 도발적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교수님, 한국은 예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말인 한자부터 사용했고 한국은 중국의 모든 걸 따라해요. 김치, 한복, 드라마까지 모두 중국을 따라하면서 K문화라니요? 아니, 저런 되먹지도 않은 개소리를. 한국인으로서 듣고 있는데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중국의 140만 육군 병력을 언급하며 한국의 50만 병력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리웨이의 도발은 계속되었어요. 그때 강단에 서 있던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웨이 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군요. 하지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가 탐내는 무기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죠. 단순히 병력 숫자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교수는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한국군과 함께 싸운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고 한국군의 뛰어난 전투력과 적응력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베트남전에서 직접 한국군과 함께 싸워본 경험을 들려주겠어요. 당시 우리 미군에게 베트남전은 악몽 그 자체였죠. 끔찍한 열대성 기후와 습기는 물론이고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수많은 미군이 지쳐갔죠. 교수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미군에 비해 체격도 작았고 장비도 우리만 못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진가를 보여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죠. 정글에서의 생존력은 물론 전술적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비가 쏟아지든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든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하며 임무를 수행했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단결력이었어요. 한국군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료를 지켜내려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독려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우리 미군들은 그들을 전장의 귀신이라고 불렀죠.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때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리웨이를 바라보았어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은 단순히 훈련으로만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의지가 있었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리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베트남전 이야기는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는 다르죠. 최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한 발언을 보세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잖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리웨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준다고요? 그건 한국이 실제로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이때 민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은 건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평화를 선택했던 거지. 두 학생의 설전이 격해지려는 순간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여러분은 그의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교한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죠. 미국은 이를 견제할 균형추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추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은 외교 협상에서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지력도 확보하게 되죠.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결합된다면 그들은 가장 정교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교수는 칠판에 동아시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반응을 예측해 봅시다. 교수는 일본 열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내심 안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새로운 방패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일본 역시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핵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웨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히 반발하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가장 큰 우방인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관계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의 첨단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을 적대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중국은 강력한 비난과 함께 제한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겠지만 내심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견제되는 것을 반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극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교수는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는 이중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구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세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교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줄이면서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우방이 됩니다. 셋째,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동맹국의 자주 국방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단순한 군사력 강화를 넘어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외교적 발언권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군사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위산업 기술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적 측면일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핵기술까지 보유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 우주산업 등 연관 산업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변화가 아닌 정치, 경제, 기술 모든 측면에서의 판도 변화를 의미하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된 핵능력은 한국을 세계 정상급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리웨이의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함이 없어지고 진지한 고민에 빠진 듯 했어요. 이는 단순한 군사력 논쟁을 넘어 미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 만난 한 북한 고위급 탈북자의 증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북한군 미사일 개발 조직의 간부였죠.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천궁2, 철매아이2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리웨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북한도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정밀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수미터에 불과하죠. K239 천문화 현무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죠. 교수는 칠판에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를 보십시오. 자동장전 시스템과 첨단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전차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군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형 이지스함의 KVLS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직발사 체계는 미국조차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있죠. 특히 잠수함 기술은 저희 미국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기술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비밀리에 핵융합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CIA 정보에 의하면 한국은 결심만 하면 6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이 술렁했어요. 여러분,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한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군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을 히던 슈퍼파워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초강대국이라는 뜻이죠. 왜일까요? 한국은 핵심 기술을 조용히 개발하면서도 이를 과시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리웨이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3척을 운용 중이고 2030년까지 6척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잠수함도 79척이나 있죠. 한국 해군이 감히 우리와 맞설 수 있을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대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투체계와 레이더, 그리고 대잠수함 능력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교수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는 미 해군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레이더 기술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AESA 레이더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리웨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잠수함전 능력입니다. 최근 한국 해군은 자체 개발한 홍상어 어뢰와 청상어 대잠 어뢰로 세계 해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잠수함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2021년 환태평양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미 해군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수량만 보면 중국 해군이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전은 수적 우위로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최신의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은 리튬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이는 자망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죠. 더군다나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을 개발 중입니다. 이 배들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해양대국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교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해군력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전자 기술을 결합해 질적으로 우수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정 열세는 첨단 기술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한 척의 첨단 구축함이 10척의 구형 전함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해군의 DNA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제독의 혁신 정신이죠. 1597년 명량해전을 아십니까? 교수는 칠판에 간단한 해전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순신 제독은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와 맞섰습니다. 열세를 극복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술력과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거북선과 판옥선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전함이었죠. 특히 조류를 이용한 전술은 현대 해군 전략가들도 연구할 정도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열세한 전력을 최첨단 무기와 혁신적인 전술로 극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31척의 적함을 격침시키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승리를 이뤄냈죠. 적군의 피해율이 무려 23%에 달했습니다. 리웨이를 향해 돌아보며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한 척은 이지스 전투체계로 반경 1000km 이내의 모든 위협을 탐지하고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판 거북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순신 제독 시대의 거북선이 최첨단 철갑 장착과 화포로 우위를 점했다면 현대의 한국 해군은 최첨단 레이더와 미사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42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해군의 정신은 변함없습니다. 수정 열세는 기술력으로 극복한다는 것 말입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첨단 해군력 발전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의 혁신 정신이 지금 한국 해군의 DNA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이 말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 심지어 리웨이조차도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한민족의 군사적 혁신,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일어나 공손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잠시 숨을 고른 민준은 더욱 진중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탈북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력의 과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자주권을 지키는 능력이 될 테니까요. 민준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꿈꿉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고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민준의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순간 숨죽인 듯 조용했다가 곧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임스가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우리 영국도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네요. 인도 공과대학에서 온 라비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이 반도체나 휴대폰만 잘 만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첨단 군사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인도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네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러시아 학생 니콜라이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강대국이란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교수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힘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아닌 기술력과 혁신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면 오늘의 이 강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진지했습니다. 특히 리웨이는 민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 동료로서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민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나도 뭔가 오해하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도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계속하셔서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 나도 이제 성인인데 세계 정세를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무식했던 것 같아. 너네 나라를 깐 거 용서해 주겠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기술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야. 그걸로 됐어. 민준이 가려고 하자 잠깐만, 민준. 리웨이가 또 말했습니다. 사실은 널 입학할 때부터 지켜봤어. 너에게 너무 호감이 갔는데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너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오늘 내 발언은 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좀 이상하게 나간 것 같아. 미안해. 민준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할 말을 잃었죠. 이게 헌팅인지 고백인지. 하핫,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여자친구 있어. 그럼 동북아정세에 대해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는지 더 공부해봐. 나 여자친구랑 점심 먹기로 해서 먼저 갈게. 안녕. 제가 강의장을 막 나가려는데 이 둘의 대화를 엿들었거든요. 리웨이는 얼음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땡 해주고 싶었는데 도발적인 리웨이의 얼굴이 완전 삶은 시래기가 되어 있더군요. 이날의 강의는 단순한 군사력 비교를 넘어 21세기 세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강의가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모국으로 전해져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있었던 이 특별한 강의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현대 한국의 국방 기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23년 전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쳤던 그 혁신의 DNA가 지금 우리의 최첨단 해군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에 허리띠 졸라매며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그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거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민준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위협이 아닌 평화이고 대결이 아닌 공존이어야 하겠지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